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현장 지원단이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상담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것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명이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과 시비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에 이어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다음 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처리 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 방출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은 오늘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구술서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8명이 줄었으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사 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가 점검을 주관하고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 곳은 고용노동부가 맡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남북미 등 관련국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 가경이라며 사면 복권된 지 20년 된 사건을 꺼내 철진한 색깔론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후보자 선친과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추어 낭설과 의혹을 만들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비리 종합 선물 세트 후보자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한 편법의 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 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 여인숙에서 불이 나 80대 관리인과 장기투숙 노인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폐지를 주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노인들은 장기투숙하던 쪽방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불이 난 여인숙으로 통하는 골목에 고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폐가전제품과 부탄가스통도 널브러졌습니다. 여인숙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이 모은 것들입니다.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골목에 가끔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고물이 쌓여서 갖고 있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 다녔고 대문 앞에 보면은 대문 앞에도 고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렇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주시청 인근으로 옛 전주역 여인숙 골목에 1972년 지어졌습니다. 시설이 낡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방값이 쌌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이 살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여인숙에 내고 사는 장기 투숙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3분 다 돌아가신 분은 노송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평소 관리의 대상이 안 되죠. 관리할 수도 없었고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전국에 7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0만 원 남짓. 이번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값싼 여인숙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성접대에 이어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YG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필요해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공개적으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를 미국 등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자금 출처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제 YG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경찰이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제 열린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집회와 행진이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홍콩 정부 당국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홍콩 특별행정부의 정무와 재정 그리고 법무 담당 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지난 2달간 타이완 이민이나 체류를 신청한 홍콩인의 수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시위가 본격화한 지난 6월과 7월에 타이완 이민청에 접수된 홍콩인의 이민과 체류 신청 건수가 모두 6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신청자 가운데 타이완 이민청의 승인을 받은 건수도 6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4%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이외에도 싱가포르나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떠나려는 홍콩인들도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장기화한 시위 사태의 영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꽤 선선해졌지만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광주 풍암동의 기온이 34.4도까지 올랐고요. 홍천 34.8도, 서울도 30.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낮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영남에 최고 80mm,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까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평양 3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상현 앵커 휴가로 차현주 앵커와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더 뉴스는 차 앵커와 함께합니다. 더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